대표님, 저희 최근에는 좀 고금리에 연끌 주기 힘들다는 좀 뉴스가 많이 나와서요. 그런 분들이 많은 좀 노도강 위주로 가격이 빠진다는 뉴스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의 한 원인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양극화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 초에도 먼저 가격이 회복을 했던 데는 대표적으로 뭐 이제 강남 성부라던가 이런 지역이 이제 가격 회복력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들은 그만큼 이제 회복을 하다가 지금 금리가 또 불안해지니까는 좀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오를 때는 좀 늦게 오르고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좀 빠르게 좀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번 자료를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본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상계중공 10단지 매매 시세 그래프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도부터 좀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노도강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19년도부터 좀 이제 가격이 우상향이 좀 그려졌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늦게 올라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차가 많이 좀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거의 네. 2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세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강남 쪽 같은 경우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강남 쪽은 지금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노도강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지금 회복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게 지금 이제 레미안 퍼스트지 이제 반포에 자 어때요? 16년 말부터 우상향 곡선이죠. 쭉 치고 올라갔네요. 네, 쭉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시간차가 지금 한 2년이 하는 시간차가 지금 존재를 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자, 가격이 21년도에 정점 찍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에 보면 최고가 대비 다 회복이 다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선호도에 따라서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를 때는 늦게 올라요. 근데 내릴 때는 좀 빠르게 좀 내린다라는 거죠. 기사에서 견인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도심권에서 지방권을 좀 견인하는 느낌이 맞아요. 있는 근데 거죠. 이게 서울하고 수도권, 또 수도권하고 지방, 점점 이렇게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도심권이라 하는 건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입지 좋은 지역들로 보면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연말이 제가 부동산 비수기라고 좀 듣기도 했고요. 내년에 총선도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이 죽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는데 시장이 죽은 이유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도 이제 돈이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유동성 공급이 끊겼다라는 거죠. 유동성이요. 예, 그러니까 제일 큰 이유가 9월 말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이제 9억 이하짜리 네. 그게 이제 종료가 됐어요. 추석 연휴 전후로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9억 이하짜리가 있을 때는 9억 이하 이제 지역들이 거래가 막 되기 시작하면서 네. 그럼 거기다 매도하면 또 이제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어떻게 보면 9억 이하까지만 해당이 되지만 그 이상의 또 낙수 효과를 줬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종료가 돼 버리면서 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출 상품 중에 뭐 50년 주단대 만기 상품, 예,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중단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지금 많이 끊겨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이 보면 현재 이제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회복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회복이 많이 되면서 이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회복된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싶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장 안 좋은데 나는 이 가격에는 못 사겠다.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하고 매수자 간의 눈높이가 지금 다른 거예요. 시장을 바라보는.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아무래도 노도강 위주로 빠졌다는 것도 그 9억 이하 대출의 영향이 좀 영향이 많이 상당히 크겠네요. 크죠. 네. 예, 예. 그런 아파트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2월이잖아요. 올해가 1개월도 안 남은 상황인데 사람들이 슬슬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지금 주택시장에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그렇죠. 예,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역별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뚜렷하게 더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호도에 따라서 마지막 남은 뭐 올해하고 뭐 내년 초까지는 이제 보합 내지 하락. 선호도가 그래도 있는 지역들은 보합.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좀 하락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특히나 이제 금리 같은 경우가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들이 이자 부담이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좀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득 대비해서 이자 부담이 크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좀 하락폭이 좀 크지 않을까. 강남 상구도 마찬가지예요. 예, 강남 상구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외부 투자자 유입이 가장 많았던 송파 같은 경우가
예, 지금 강남 3구에서 작년에 송파가 가장 하락폭이 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3구에서도 송파 그쪽이 좀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클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 말하고요. 사실은 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작년에 우리가 1월 달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12월 1월 안 좋고 2월 달부터 이제 반등을 한 거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 1월까지는 좀 이렇게 시장이 지금 작년하고 좀 동일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냥 2년 정도 전쯤에 금리가 0.25%씩 왔다 갔다 거릴 때는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좀 적다고 하셨는데 최근 들어 이렇게 금리에 대한 영향이 좀 커진 이유가 좀 있을까요? 원래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하고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네. 사실은 상관관계가 적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른, 예를 들어서 2008년 이만 사태 이후에 금리는 올라갔는데 주택가격은 또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의 과거의 패턴을 보면 금리하고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어떻게 보면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워낙 단기적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금리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금리 영향이 어느 정도는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량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던가 공급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금리가 높더라도 사실은 입주 물량이 적거나 공급량이 적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전세로 살던, 월세로 살던, 자가로 살던. 네. 그렇죠? 그거는 필수재가 공급량이 적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급량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올해 지금 입주 물량의 60% 가까이 지금 급감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급량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은 내려갔잖아요. 매매가로 내려가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매수 대기자들, 그러니까 지금 매매 수요자들이 지금 전세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이런 그 전세 수요자들이 그 매매 시장 쪽으로 또 이제 또 들어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되고 있지만 시장이 안정이 되면 뭐 금리가 안정이 되거나 주택시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 좀 안정이 되면 당연히 매매 시장 쪽으로 다시 또 매매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거래량이 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제 24년도 좀 주택시장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아까 제가 이제 공급량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급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착공이 안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 현재 착공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비들이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뭐 이제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재, 인건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비용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비 상승이 지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공급량이 터무니없이 지금 낮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시장이 어려워진 게 유동성 공급이 끊긴 거잖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피가 돌아야 되는데 지금 피가 잘 안 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내년에 또 우리가 신생아 특례대출, 27조 원 규모의 9억 이하까지 또 이제 유동성이 1월 달부터 공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주택 드림 통장 같은 이런 게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이제 증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유동성이 내년에 이제 시장에 공급이 되면 시장에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안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세로 전환했던 매매 수요자들이, 그러니까 매매 대기자들이죠. 지금 이제 매매 시장 쪽으로 시장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아까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뭐 작년 대비해서 60%가 감소를 하니까요. 이제 공급량이 지금 상당히 지금 적다라는 거. 예,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떻게 시장에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총선 이슈가 있어요. 예, 총선 이전과 이후가 있거든요. 예, 총선 이전에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별로 보면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이제 공약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항상 그래 왔잖아요. 자, 근데 총선 이후에는 지금 뭐가 있냐? 세금에 대한 또 규제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 3구나 용산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지금 취득세 중과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양도세 중과는 지금 일시적으로 유예가 됐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총선 이후에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논의가 이제 분명히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이라든가 이제 징역세 개편 문제, 예, 최근에 이제 징역세 개편에 대해서 또 나왔죠. 여야가 이제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를 좀 자극을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1월달까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들,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건축비가 올라가면서 지금 공급량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금리가 하락이 되면, 금리가 본격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내년에 우리가 뭐 4월이나 5월이나 좀 금리가 그때부터 좀 빠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예상대로 만약에 금리가 또 하락을 하면 투자 심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살아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또 시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돈을 버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안 좋을 때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돈을 버시는 분들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내가 먼저 진입을 하면 난 남들보다 더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예, 좋은 투자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있으시면 예, 이렇게 전화로 이제 문의 주시면 저랑 이제 뭐 대면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예, 저랑 함께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고민 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